레슨 5 동명사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부정사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동사로 동명사를 보는 건데, 동명사는 이 명사적 기능이 너무 막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마치 뭐하고 같냐면 받침 미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다라는 말을, 꿈을 꾸다라는 말을 꿈꾸기, 꿈꾸는 것 이렇게 바꾸는 건 부정사예요. 그래서 꿈을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이렇게 바꾸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꿨다 이러면 이제 그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데, 꾸다라는 말을 꿈으로 바꾸면 우리말로는 이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문법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성명사라고 그래요. 국어 문법으로는. 근데 이 전성명사에 해당되는 말이 영어는 동명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100% 이해하기가 왜 힘드냐면, 부정사는 꾸기, 꾸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하다라는 단어는 청소하기, 청소하는 것 이렇게 바꾸면 부정사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청솜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다도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다 되는데 공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살다는 살기, 사는 것,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의 전성명사가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으로 가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꾸다라는 말을 꾸기 말고 꿈이라고 바꾸는 건, 나 어젯밤에 개꿈 할 때 앞에 꿈은 그냥 명사예요. 나 어젯밤에 개꿈 이라고 할 때 그 마지막 꿈이 이게 영어의 동명사구나. 청솜, 공붐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느낌을 가져보려고 해야 돼요. 확실하게 명사에 가까운 말인 건 사실인데 우리말로 모든 걸 다 바꿔낼 수는 없어요. 파란, 푸른 이런 말은 영어로 옮길 수 있지만 옅은 이런 건 되지, 파르라니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옮길 수 없는 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말의 형용사 영어로 잘 못 옮깁니다. 우리말의 형용사가 워낙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 옮겨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시를 번역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 많아요. 불편함도 많고. 근데 어쨌든 영어의 동명사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되 받침 미음 정도의 느낌을 가져보세요. 때리기보다는 때림에 가까운 말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어떤 차이지를 꿈 이런 말로 자꾸 느껴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동명사는 명사니 어쨌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인데, 이때 얘를 to learn 이라고 쓰는 거, to learn another language라고 해도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 정도 돼서 두 개가 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사 동명사는 앞쪽에 나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동사 뒤로 나타날 때는 그때는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아이를 기르는 건 요구합니다. 인내심과 그 다음에 sense of humor,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주어로 쓰이고 있는 동명사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로 쓰면 그 아이가 말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쪽에 나올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쪽에 나올 때는 regret D가 not telling이 되는 것과 not to tell이 되는 게 좀 다르죠. 자, stop D가 complain이 되는 것과 to complain이 되는 게 조금 다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가끔씩 보면 정신 나간 문법책들이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stop이고 얘는 regret인데 뭐가 다른 거죠? 부정사가 동명사가 다른 거예요. 부정사는 원래 뭐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will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부정사는 시간상 뭐가 되는 거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자, 뭐 했을 때 이게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인데 이런 걸 상대 시제라고 그래요. 얘는 stop이라는 동사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미래로 가고, 그 다음에 ing를 쓰면 시간이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죠. 이전에 불만을 이야기하던 걸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해서. 근데 to complain이 되면 사람들이 멈춰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겠죠. 위도 봅시다. 그래서 regret 뒤에다가 ing를 쓰면 과거에 말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근데 위에다가 to를 쓰면
그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을 할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to tell이 되면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 사실을 말할 거야 라는 얘기고, 밑에 걸 쓰게 되면 그 아이가 마음 안 들어 하는 거죠. 그 후회하는 건데 말하지 않은 것을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From the outset 이라고 하면 outset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여서 통으로 외우시면 아주 좋은 표현, 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From the outset은.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죠. forget 뒤에 동사가 뜻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뒤에 forget to do가 나오는 거하고 ing가 나오는 건 부정사고 동명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꾸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래예요. 할 일을 잊어버린 거고, 밑에 건요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에 건 건망증, 밑에 건 치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고, 했었나? 이러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건 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 또 오해할라, 나쁜 의도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she's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 그 여자가 관심이 있는 것, 이렇게 됐네요. 자, 그 여자가 흥미를 가지는 건 is going on a diet 이라고 하면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될 때 이 자리에 당연히 동명사도 보어로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호 자리에 들어와 있는, 뭐 얘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1번 문장 해볼까요? 문장이 너무 철학적인데요. 자,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 현재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건 동사다, 그죠? 그건 낭비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뭘 버리는 거냐면 현재 당신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까요? sharing food면 먹을 걸 나누는 거잖아요. with another human being과 다른 인간과 먹을 것을 나누는 건, 이건 intimate한 행동인 거죠. 어떤 행동이냐면 아주 가볍게 indulge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intimate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단어를 모르면 자꾸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읽으려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의 그 정확한 자리에 맞춰서 읽는 능력이 확보될 거니까. intimate이 아주 친밀한, 긴밀한이라는 뜻이고요. indulge라는 단어는 어디에 빠지게 하다, indulge까지 쓰면요, 빠지게 하다, 탐닉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be indulged in 이라고 하면 뭐 어디에 빠져들다, 탐닉하다라는 얘기니까 뭐 가볍게 이렇게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가볍게 몰입해서는 안 되는 아주 친밀한 행위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뒤로 맥락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가볍게 이해가 될 텐데, 뭐 구문독해 공부에서의 약간의 단점 같습니다. 한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배워두고 나면 자꾸 지문을 읽어서 영어를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3번 해보시죠. becoming a star가 동명사가 이제 주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스타가 되는 건 당신의 운명이 아닐 수도 있죠. 스타가 되는 게 당신의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being the best니까 최고가 되는 것이네요. 이번에는. 근데 이 최고는 어떤 최고냐면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being이 다시 한번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그죠? but 뒤에 새로운 문장의 주어로 제가 되고 is가 동사가 된 겁니다. 구나 절이 주어가 되면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is가 나타난 거죠. 그래 당연히 can, be, is라고 동사 두 개가 연속할 리 없으니까 문장을 잘 못 봤더라도 be, is는 끊어주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건 이건 목표인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떤 목표이냐면 당신이 설정할 수 있는 목표죠. 그 다음에 for yourselves라고 하면 그 스스로 그 다음에 또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목표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해볼까요? 평화에 대한 나의 태도 이렇게 되겠죠. 평화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느 정도 다소 이게 rattle이라는 말이 다소 어느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독해 시험을 보는 거라면 그 지문을 해석하는 거라면 be based on 이라는 be ed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얘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부사군요. 그러면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지문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겠거든. 자, 평화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다소 어느 정도 이런 얘기고요. be based on 이라고 하면 베이스가 바탕이잖아요. 바탕을 두고 있다, 토대로 한다라는 얘기겠네요. The Burmese definition of peace, 버마의 평화에 대한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Burmese는 버마의 형용사예요. 버마 나라 이름이거든요. 국명을 지금은 바꿨죠. 미얀마로. 그래서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던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버마의 평화에 대한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게 대시 생략이 됐겠죠. 자, 그게 의미하는 건이라고 해서 removing이라는 말이 또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겠네요. All the negative factors, 모든 부정적 요인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렇게 됐죠.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대시 빠진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쳐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뜻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얘가 그러면 주어가 아니고 means의 목적어가 되는 거군요. 그죠? means가 동사이고 it means의 나는 that 다음에 다시 주어로 쓰일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된 거군요. object가 됐습니다. 자, 버마의 평화에 대한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없애버리는 걸 의미하죠. 뭘 없애냐면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없애는데요. 어떤 요인이죠?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을 다 없애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5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by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by ing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실 건 여기 있는 not을 딴 데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not은 지금 by를 공통으로 쓴 거 보니까 그거 구별되게끔 일부러 by를 다 쓴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가지를 연결할 때 원래는 여기다 뭘 연결해야 되죠? 원래는 and를 연결해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세 가지를 연결하려면 하나, 둘, and 이렇게 마지막 것 앞에다 쓰고 써야 되는데 현재 문법적으로 그래서 약간 어색한 문장이 된 거죠. 원래 시험에 나왔던 원 문장이어서 제가 손 안 댄 겁니다. 자,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발견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두 번째, 메인 로드를 go off니까 벗어나 버리는 거 있죠. off라는 전치사 느낌이 어때요? 떠나가는 거, 분리하는 거니까 메인 로드를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untried가 형용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 happy라고 쓰면 행복한 사람 또는 행복한 것 이런 말 되죠. 그것처럼 untried니까 시도하다, 시도되다, 시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시도되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라는 얘기가 됐어요. 자, 이런 마지막 바이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발견이라는 건 이루어지죠. 발견을 하게 되죠. 뭐에 의해서 발견이 이루어지냐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주류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시도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으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6번 문장이요. 여기 커마 지워버리세요. 내가 알게 됐죠. find라는 건 알아내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건 뭐 쓰죠? 가르쳐 줬었는데, 그렇죠. look for 쓴다고 그랬죠. look for하고 find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바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look for는 찾는 과정, 찾아다니다. 다음에 find는 찾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find가 out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찾아내다라는 말에. find that 내가 알게 됐죠. 내가 알게 된 건 a great part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중요한 부분이, 정보의 크다란 부분이 어떤 정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에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엄청난 부분이 was acquired, 획득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뭘로 획득되게 됐냐면 by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looking up 하고 and 그 다음에 finding 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획득됐다라는 얘기네요. look up이라는 말은요. 1번 제일 기본 뜻이 뭘까? 올려다 보다라는 얘기잖아요. 올려다 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책꽂이 같은 데서요. 뭔가 잔뜩 꽂혀 있는데 거기서 위를 올려다 보는 듯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찾아보다라는 이런 의미도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look up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구동사라고 그러는데 이 구동사는 처음에 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올려다 보다라는 말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파생돼 가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백업이라는 말을요. 백업이라는 말을 지지하다, 후원하다도 있고 떠받치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백업이라는 말을 뒤를 올려주는 거. 이거 딱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담을 넘는 아이의 뒤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가져보시면 그러면 뒷받치다라는 말도 되고 지지하다라는 말도 되고 후원하다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백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rite down을 기록하다라고 외우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는 게 써 내려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하다, 묘사하다, 작성하다 이런 말들에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write down이란 말이 이런 구동사가 왜 생겼냐면 프랑스 애들이 영국을 지배를 했는데 프랑스가 영국을 2번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말에 영향을 끼친 건 1000년경이에요. 프랑스가 1000년부터 1300년까지 300년 정도를 영국을 식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들어와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describe라는 단어를 썼더니 영국 애들은 들어와서 프랑스 애들은 들어와서 지배자들이 영국의 상류층하고 대화를 불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국의 위에 지배자들은 밑에 자기 국민들에게 영어로 다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단어 수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영어의 문법이 불어처럼 휘황찬란하게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그걸 쉬운 단어로 바꿔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describe라는 말을 write down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구동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쉬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뭔지에 기반해서 의미를 확장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looking up은 올려다보다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찾아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찾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다른 뭔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다음 7번 해볼까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네요. Driving instructor job에 저 운전 강사 일에 저 운전 강사가 하는 일에 가장 위험한 부분은 is 다음에 이번에 보호자리가 동명사가 들어왔다 그죠? 근데 동명사도 어차피 동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되던 용법은 그대로 다 쓰이겠죠.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냐면 the new drive라는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enter라는 목적격 보호가 뭘로 동사 원형으로 들어왔죠. 소위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특수동사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고속도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freeway도 있지만 highway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expressway는 고속화도로라는 뜻이고요. freeway는 옛날에는 무료도로라는 뜻으로 실제로 무료도로로 썼던 건데 근데 요새는 정말로 고속도로 자리에 freeway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걔네들도 서로 뒤섞이는 거죠. 다음에 8번 볼까요? prepare이라는 단어는 준비하다라고 해석하시고 prepare for가 붙으면 준비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구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대비하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솔루션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마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해결책을 준비하는 건데 어떤 문제들에 대한요. 어떤 문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동명사가 뭘로 왔냐면 주어로 왔네요. is가 동사로 온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는 게 더 낫다고요. 뭐보다 더 낫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il to 같은 경우는 fail이 명사가 뒤에 나타나면 얘는 우리말로 실패하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fail 뒤에 만약에 to do가 나오면 우리 앞에 과에서 제가 설명할 때 to do 앞에 only가 붙으면 뭐로 해석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로 해석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only to do에. fail은 그러나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cannot의 느낌입니다. 부정사 앞에 fail이 붙는 건 cannot으로 해석하시면 쉬워요. I failed라고 쓰고요. 그 test라고 쓰면 내가 그 시험에 실패했다. 근데 I failed라고 쓰고 to pass the test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시험에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면 그 뒤에 부정사가 있으면 얘를 cannot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9번 문장 해볼까요? use라는 동사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용하다라는 말을 분사로 쓰면 used가 되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로 사용된, 이용된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요거 말고 use의 분사 말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얘는 used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us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과하게 무리해서 읽었어요. used라는 단어는 자체로 형용사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익숙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 used 말고 익숙하다라는 단어 넣어도 똑같이 성립해요. accustomed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마치 이것도 무슨 수거인 것처럼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익숙한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이니까 to는 부정사가 아니고 뭐예요? 전치사다, 그죠? 부정사는 동사를 바치는 말이고 얘는 지금 전치사잖아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소위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와야 되니까 그 자리에 give라는 동사를 쓸 수는 없어서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본다면 be used가 나타났는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 자, 이렇게 쓰인다면 그러면 얘는 이 형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형용사가 아니고 얘는 뭐겠어요? use에 그러면 과거 분사가 된 거겠지. 그러면 얘는 be used to 동사가 와서 어디에 이용되다라는 말이 된 거겠죠. 얘가 익숙한이었으면 여기에 동사가 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모양으로 막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시는데 일단 기본은 이러하다라는 걸 익혀두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안젤라는 여자인가 봅니다. 그죠? 안젤라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유럽 애들이 이름이 R로 끝나면 다 여자예요. O로 끝나면 남자입니다. 실제로 남자 천사를 안젤로라고 하고 여자 천사를 안젤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레하는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라고 하잖아요. 남자 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그래요. 형용사까지 다 따라 변합니다. 수석 발레리나를 프리마도나라고 그러죠. 프리마돈나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도나입니다. 프리마도나. 그래서 프리마가 넘버 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축구 일부 리그를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스페인 애들이 프리메라 리그라고 하잖아요. 남자 수석 발레리노는 그래서 프리모도노가 되는 거예요. 박수 칠 때 그래서 브라보 할 때는 남자한테 치는 박수예요. 브라보잖아요. 이거 이탈리아 말인데 뭐 음악 이런 건 원래 그 동네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왜 브라비예요? 브라바입니다. 이게 여자한테 하는 거고 브라비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둘 이상의 가수가 노래를 했을 때 브라비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팬텀싱어라는 그 JTBC에서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그 심사위원 중에 앉아 있는 사람 한 명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그 베이스 가수가 있었죠. 저 시즌 1이었는데 그 사람 혼자 열심히 브라비 이러고 있고 남들은 다 브라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젤라는 어디에 익숙했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발표하는데 익숙했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대단히 익숙한데 그래도 여전히 scared 두려워요. 그죠? 여전히 뭐가 언제 두렵냐면 gets up to speak 말하려고 일어나면 또는 일어나서 말할 때 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말을 할 때가 두렵죠. 자, 동명사 마지막 문장 해볼까요? 또 미리 단어부터 하나 할까요? 이것도 expect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약간 불안한 게 이게 내신 시험에 나와버리면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답 써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같다고 할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얘는 왼쪽 건 뭐죠? 왼쪽 건 얘는 예상하는 거고요. 얘는 기대하는 거죠. 바라고 기대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거고 얘는 예상하는 겁니다. 1도 같지 않은 단어입니다. 바꿔 쓸 수 없는 단어. 거짓말 같으면 구글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프로테스터라고 하면 얘는
protest라는 말이 항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시위대 정도 해볼까요? 그 시위대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로 시작이 될 텐데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ing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동사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주어로 가면 되겠네요. 자, 혹시 우리 이 구문독해 스타트 편 들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라는 설명을 할 때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하나 해드렸는데 한국어는 가장 사랑하는 품사가 동사고 영어는 가장 사랑하는 품사가 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의 표현을 영어는 명사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decide라는 한 단어를 물론 많이 쓰지만 얘를 부사로 꾸며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기본 동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decide의 명사형인 동작을 명사화시킨 명사를 결합해서 쓰는 표현을 영어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top이라는 멈추다라는 말에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도 쓰지만 얘를 기본 동사 put을 이용해서 put to a stop이나 그 다음에 또는 come to a stop 같은 이런 표현들을 영어는 만들어 쓰는 걸 너무 좋아하죠. put to a stop보다는 come. 요새 스펠링이 자꾸 왜 이러지? 예전에 선배 강사들이 칠판에 판사하는데 스펠링 틀리고 그러면 용도가 다 된 거라고 폐기하고 은퇴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야 되나? 자, 그래서 이게 우리말의 멈추다인데 얘는 지금 얘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면 멈춤에 넣다, 멈춤에 이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라고 얘기하면 영작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The car stopped suddenly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틀린 문장 아니지만 미국 애들은 저런 말보다는 The car 그 다음에 came to a stop 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를 등장시키는 것보다 stop 앞에다가 뭘 넣는 걸 came to a sudden stop 이라고 이제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care for 같은 동사보다는 take care of 같은 명사를 집어넣은 기본 동사와 명사를 결합한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걸 이제 colloca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putting a stop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전에 우리 use라는 단어 봤잖아요. 이용하다 라는 말을 기본 동사 put을 이용해서 put to use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동사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I used it 내가 그것을 잘 사용했지 이렇게 쓰면 이거 한국 사람이 쓴 티가 좀 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잘 쓰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는 과거형도 put이니까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put it to 그 다음에 use를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 where이 아니고 뭘로 바뀌겠어요? to a good use 정도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걸 얘네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시위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뭘 예상하지 못했냐면 이 local abuse power를 파워의 지역의 abuse는 남용, 오용 이런 단어죠. 이 남용을 중단시키는 게 turn into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자,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건 뭐 이제 너무 여러 번 해서 아시겠죠? into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공간으로 안으로 또 하나는 시간으로 변화. 그래서 turn into가 되면 turn에 주목할 게 아니라 into에 주목하면 됩니다. 얘가 변화하다 바뀌다 라는 말이 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 그 권력의 남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뭘로 바뀔 거다?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그렇게 빠르게 변할지는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이션 뒤에 와이드 붙었으니까 전국적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뭐가 있어야? 맥락이 있어야겠죠. 맥락이 있어야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명사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